전에 80, 83쪽에 여기 유디트가 막 세자르한테 말 붙인다고 자크가 개 키운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약간 좀 그 유지트가 느끼기엔 세자르가 약간 좋아하는 그런 애인 것 같은데 보기에. 그래서 어떤 감정인지는 알 것 같은데 얘가 뭔 생각인지. 근데 이게 그 유지트 동생이 아마 자크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그런다를 굳이 이게 똥클럽에서 일부러 약간 개 싫어하고 그런 느낌도 있는 클럽인데 꼭 이래야만 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얘가 약간 좀 잘못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은요? 근데 저는 뭐 이거는 잘못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그 심장이 막 쿵쿵 뛰고 그런 거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사람이 본능으로만 행동하지 아니하고 이성으로 좀 제어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은 하지만 하지만 어쨌든 뭐 특별히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청소년들 사이에 그런 감정을 갖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할머니가 자크네 집에 와서 그 한번 강아지 키워보라고 강아지를 데려왔잖아요. 여기에서. 근데 이게 이 일도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또 궁금했거든요. 저는 일단 여기 처음에 할머니가 예고도 안 하고 데려와가지고 솔직히 동물을 키울 때는 나름 책임이 필요한 건데 그 책임을 제대로 진다 안 진다 얘기도 안 하고 찾아온 것부터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약간 손자를 생각하는 마음 같은 건 있겠지만 약간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그 한편으로는 여기에 가족들이 계속 시어머니 표 선물이니까 나한테 더 키우게 하지 마라 안 도와준다 이런 말 계속 했는데 이거부터가 가족들이 그래도 이렇게 가져온 김에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사실 그냥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는 또 얘를 어떻게 하니 저렇게 하니 막 얘기하는 게 가족들도 사실 이렇게 행동할 거면 차라리 엄마한테 말하지 싶은 마음도 있어서 굉장히 되게 자크가 당황스럽고 그랬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얘기 안 하고 온 건 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건데 옛날에는 그냥 어른이 주시는 거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수직적 문화가 있었는 건데 최근 들어서는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상대를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으면 그거는 이렇게 신뢰되는 예의에 어긋나는 어떤 그런 행동이다라는 그런 새로운 규범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기초에 생각하면 먼저 의사를 좀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점이 두 가지 이유로서 저는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아직도 저한테도 남아 있는 그런 그 어른이라는 아이들에게 그냥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더 많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넌 그냥 내 뜻을 따르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저한테도 아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일단 당황스럽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나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호의로 좋게 하려고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호의는 고맙지만 거절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거절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좀 쉽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들은 아무리 상대에게 좋다고 내가 판단할지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그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새롭게 자리 잡아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할머니의 행동이
꼭 손자를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여기 개똥클럽 같은데 만약에 누가 이거 만들었다고 들어오라고 할 거면 막 들어갈 건지 아니면 또 그 이유 그런 게 좀 궁금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약간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빼먹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약간 솔직히 약간 활동도 별로 안 할 것 같고 싶어서 거의 약간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개똥클럽에는 물론 뭐 개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개똥을 치우고 하는 그 취지에는 공감은 하지만 개똥 문제가 특히 뭐 프랑스 파리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개똥 문제가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문제보다 제가 더 관심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제가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 그 개똥클럽에는 특별히 가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럼 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책 11쪽 잠깐 봐볼까? 책 11쪽에 보면, 여기 보면, 이 아이가 이제 신문을 집어들고 읽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신문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요 말들이 뭐 한마디로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말들 중에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잘 모르는 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응? 그러니까 여기 나온 뭐라 해야 여기 되지? 보면 신문을 집어들고 읽었다. 공공부채 20조 유로, 20조가 얼마지? 뭐 라던가 아니면 그 밑에 테러, 소유사태, 바이러스, 성면, 이변, 뭐 옥타브는 그게 무슨 스와힐리어라도 된다는 듯이 자크를 쳐다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그 부분들에서 아,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살짝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거기서 자기가 그러니까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 응? 일단 테러, 바이러스, 성면 이런 거는 좀 아는데 소요 사태나 이변은 알긴 아는데 약간 확실하게는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공공부채 제가 20조, 공공부채 20조 유로는 20조 유로? 유로는 화폐 단위인데 20조는 뭔지 모르겠어요. 공공부채. 공공부채가 그냥 뭐라 하지? 다 같이 사용하는 그런 부채 아니에요? 예. 모르겠다. 자, 공공부채 20조 유로에서 공공부채라는 말은 예를 들면 여기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모두 뭐 이런 식의 말이고 부채는 민성이가 생각한 그 여름철에 사용하는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 부채가 아니라 빚. 그 돈을 빌려서 빚을 진 거. 채무, 빚. 그걸 보고 부채라고 그래, 부채. 부채를 탕감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민성이가 누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부채가 100만 원인 거야. 근데 그 부채를 탕감한다라는 거는 내가 너 100만 원 안 갚을게. 빚진 거를 없애준다. 이럴 때 이제 뭐야? 부채를 탕감 없애준다라는 뜻을 쓰는데 보통 지금 요즘에 우리 사회의 문제는 그 가계 부채가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그 가계는 각 가정을 말해. 각 가정들이 은행에서부터 뭐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장사가 잘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던가 이럴 때 이제 가계 부채가 자꾸 늘어서 문제라고 할 때는 각 가정이 얼마나 빚을 졌냐. 그다음에 이게 공공부채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 대전시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부채 대전시에서 이번에 무슨 지하철을 새로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그 빚을 진 거야. 다른 데서 빌려와서 그 지하철을 만들었다. 그럴 때 이제 대전시의 부채가 얼마다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거를 공공부채 어느 한 사람의 빚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전체였던 그런 빚일 때 이거를
공공부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조는 숫자 단위. 100억, 1000억 이런 식으로. 그 조. 그 조 20조. 유로는 아까 말한 대로 유럽, EU의 화폐 단위. EU의 화폐 단위가 바로 유로. 우리나라는 화폐 단위가 뭐야? 원. 원. 일본은 일본이 뭐야? N. 100엔, 아, 1000엔, 예. 만엔, N. 중국은 위안화. 위안화라고 그래. 미국은 뭐 당연히 센트랑 달러. 달러. 미국은 달러라고 그러고. 이번에 영국이 EU에서 나와서 독립해서 영국은 돈 단위가 따로 있어요. 영국은 파운드화. 뭐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이제 있는데 원래 유럽도 뭐 독일은 마르크, 뭐 이탈리아는 리라,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단위를 썼는데 EU로 통합되면서 이제 화폐가 단위가 뭘로 합쳐진 거야? 유로로 합쳐진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조 유로면 뭐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1유로가 지금 한 400원 정도 할 거야. 그러면 1400조에다가 곱하기 20 하면 얼마야? 2조 8경이야? 2조 8경? 아주 엄청난 그런 돈이지.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경 8조? 뭐 2경 8조인가? 계산도 안 되네. 어쨌든 아주 큰 규모의 어떤 그런 돈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스와힐리어. 여기 어디 언어 아니에요? 쌤도 스와힐리어를 몰라가고 찾아봤어. 그랬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쓰던 아프리카 동부 해안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를 스와힐리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여기서는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말, 이제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썼던 것 같고, 아까 뭘 잘 설명 못하겠다 그랬지? 응? 소요 사태? 약간 알 것 같은데, 뭐를. 어떤 것 같아? 소요 사태? 소유 사태가 아마 그 물건 너무 많이 사거나 그래서 불어난 사태였나 그거 아니에요? 네, 이건 어디서 들어본 거. 약간 좀 물건 같은 거 살 때 어디에서 너무 많이 사거나 그래서 좀 혼나는 그런 사태였나? 그런 거 그래? 아니에요? 그거는 좀 다른 것 같고, 그건 그건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요즘에 아,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뭐 국가 봉쇄를 한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마트에 몰려가가지고 막 물건을 사재기하고 막 이런 거를 지금 민성이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소요 사태는 풀려 너무 안 사는 너무 사는 거? 뭐 뭐라고? 너무 안 사는 거? 어, 약간 좀 어, 너무 안 사는 거? 쇼핑하고는 관계가 없고 소요 사태는 혹시 그 뉴스 들었어? 그 미국에 원래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 네. 그래서 원래는 미국은 특히해서 의회에서 그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다는 걸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에 선거에 불복한,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국회의사당에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한바탕 난리가 났거든. 그래갖고 막 그 군인들이 경찰들이 동원돼서 막 총을 쏘고 해서 4명인가 막 죽고 막 그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럴 때 그 부분들을 보고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 즉,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위를 하거나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 그런 걸 보고 어떤 소요 사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민서가 좀 다 이해가 잘 안 가? 글쎄요. 그러니까 애매하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에 무슨 무슨 난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뭐 갑신정변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막 나라가 아주 뭐하는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 그런 상태를 보고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5.18 광주 민주항쟁 같은 경우도 그냥 광주 소요 사태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 그래서 정부 질서가 무너진 상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보고 소요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우 안녕.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았어, 지우야? 네. 지우야, 오늘 그 환경을 생각하는 개똥클럽이라는 책인 거 알아? 네. 다행이네. 선생님이 그 링크 보내준 게 잘못됐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그걸 그 다음에 우리 조치를 취해줬나 안 취해줬나를 선생님이 기억을 못해가지고 선생님 휴가 중이어갖고 막 정신이 좀 없어서 노느라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1쪽에 있는 그 단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있다. 이변. 이변은 뭐야? 이변 이변 자, 뭐가 아. 바뀌는 거 아니에요? 바뀌는 것. 이변은 예상치 못한 뜻밖의 결과. 이변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이번에 미스 코리아 대회에 민성이가 나와갖고 민성이가 우승할 줄 알았는데 민성이가 예선 탈락을 했다. 그럴 때 이제 뭐야? 이변이 일어났다. 그리고 막 엉뚱하게 이선배가 미스 코리아에 진에 선발됐다. 그럼 완전 이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들을 이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물론 여러분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국어사전을 일일이 찾아볼 필요는 없어. 짜증나. 그 이야기 흐름도 끊기고. 근데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점차 이렇게 어휘를 늘려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단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그런 단어들을 찾아보는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어떤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도 아직도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 단어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많고 특히 요즘에는 그 외국어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갖고 그 단어를 계속 선생님도 새로 익혀야 돼. 그래서 그것들이 좀 쉽지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꾸 그 어휘를 늘려가는 것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에 관심을 갖는 것들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우야, 아까 민성이가 너 오기 전에 진행을 했었거든. 그래서 민성이는 뭘 진행했었냐면 개똥클럽이 만들어진다면 개똥클럽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형하고 누나하고 러브라인이 생기잖아. 이 책에서 둘이 막 이렇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이 동생들 그 사회 문제 해결하려고 그 개똥클럽 만들어 갖고 하는데 형하고 누나가 이렇게 핑크빛 러브라인을 벌여도 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거 민성이가 아니에요.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해서 그 이야기 잠깐 했었고 또 뭐 얘기했었지 민성아? 근데 그 러브라인을 해도 되나가 아니라 응. 갑자기 레톤클럽 걔네랑 같이 회식 중인데 갑자기 응. 걔를 키운다는 말을 해도 되나라는 말이었던 것 그래 같은데. 그래.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얘기 중심으로 했는데 지우가 결정하면 돼. 지우가 진행을 한 5분 할 거야 아니면 그냥 오늘은 늦었으니까 패스할 거야. 너 편한 대로 하면 돼. 해야죠. 민성이가 준비했어?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지우가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이 뭐 클럽을 만든다면 어떤 클럽을 만들고 싶은지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영화를 친구들이랑 같이 보고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클럽을 만드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클럽을 꼭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민성이는 저도 일단 지우랑 비슷하게 영화 보는 클럽 약간 그런 거 따로 보고 소감 같은 거 안 얘기해도 되니까 그냥 다 같이 신나게 보는 그런 클럽 같은 거 해보고 싶었고요. 뭐 약간 만화책 같은 거 보고 하는 그런 클럽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 선생님은 저는 고등학교 때 실제로 이렇게 클럽을 하나 만들어 본 게 있는데 그 클럽 이름은 NP였습니다. NP. New People의 약자여서 NP여서 새로운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개똥클럽 비슷하게 우리가 만나서 요 사회 문제를 좀 이렇게 사회의 어떤 잘못된 걸 바꿔보자. 우리가 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NP라는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첫 모임까지는 했는데
그다음에 흐지부지 돼가지고 망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뭐 참여하고 있는 뭐 클럽은 아니겠지만 그런 비슷한 사회 시민단체는 기본소득 캠페인을 벌이는 그런 단체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만약에 뭐 기회가 된다면 세계 시민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이 나라 세계가 다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논의하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클럽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그 류씨가 강아지 목줄에 채우지 않고 막 행진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보고 싶었는데, 저는 류씨가 그렇게 바보 같은 왠지 몰랐고 마지막에 막 울고 그러니까 정말 쌤통이었다고 생각한 게, 강아지 목줄을 안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참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민성이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약간 쌤송이랑 감정도 적지 않게 있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애초에 약간 좀 얘네가 그래도 한 가족이 일원이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상실감 같은 것도 약간 저도 비슷한 경험까지는 아니지만 뭐 저희 집에서 키우던 햄스터가 죽고 그랬던 적도 있어서 약간 좀 어떤 느낌인 것까지는 그래도 좀 알고 있어서 일단 굉장히 책임감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얘가 완전히 나쁘고 그런 애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작 학교 오는데 갑자기 걔를 데려오고 그러는 거부터가 좀 큰 잘못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선생님은. 저는 그러한 취지의 운동을 벌이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물론 이 책에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왔지만 정말 그 개를 위한다는 게 뭘까? 라는 점에서 그 개들은 정말 어떤 상태가 행복한 걸까? 사람이 그 개들을 키워주고 잘 돌봐주면 그 개들은 행복한 걸까? 아니면 원래 개들이 살던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게 해주는 걸까라는 점에서 저는 그 개들이 맨날 그 목줄에 그 얽매여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개들의 목줄을 풀어줘서 개들이 자유롭게 그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줘준다는 어떤 그런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사실은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무서워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개를 풀어놓고 다니면 아마 기겁을 하고 질색을 하겠지만 제 입장에선 불편하고 싫지만 하지만 동시에 또 개 입장을 놓고 생각하면 개들이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살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람들이 그 개를 집 안에서 애완견으로 이렇게 기르는 것들이 과연 그게 개를 위한 건가 자기를 위한 건가라는 부분에서 너무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 아닌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맞춰도 되죠? 네. 그리고 아까 민성이가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 할머니가 아이에게 자크에게 개를 선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아까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자신이 클럽을 만들면 어떤 클럽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할 어떤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지우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 12쪽에 보면 좋은 소식 클럽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책에서는 이제 좋은 소식으로 몇 가지 뭐 실업자가 없어졌다고 얘기한다던가 질병 발생률이 줄었다고 한다던가 뭐 이러한 좋은 뉴스를 얘기를 했는데, 물론 가짜 뉴스이긴 하지만 만약에 민성이나 지우가 좋은 소식 클럽의 회원이어서 좋은 소식을 만들어 본다면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희망 뉴스, 뭐 가짜 뉴스라도 좋으니까 이런 가짜 뉴스, 이런 희망 뉴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뭐한 가지든 두 가지든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구부터? 지우. 저는 일단 코로나가 백신보다는 그냥 아예 어렵겠지만 종식되었다는 것을 또 하고 싶고, 남한과 북한이 이제 통일되었다는 뉴스를 이렇게 알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할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민성이. 저도 일단 제가 원하는 거 일단 지우가 앞에 2개 다 말해줬고, 그리고 또 되게 일어날 일은 진짜로 없겠지만 전 국민한테 1억 원씩 준다. 뭐 그런 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지난번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 중에 허경영씨라는 분이 있어. 국가혁명 배당금단인가? 이번에 또 서울시장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내세운 공약 중에 하나가 그런 비슷한 공약이 있었어. 그러니까 돈을 막 얼마씩 뭐 나눠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아주 그 사람 엉뚱한 사람이다.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다. 뭘 엉뚱한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라는 쪽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오우 참 참신하다. 참 좋다. 뭐 이런 쪽인 사람도 있었는데 물론 대다수는 이제 지지하지 않았던 뭐 그런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아니었구나. 지난번 그 총선 국회의원 선거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그 23쪽에 보면 24쪽부터 보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책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얘기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얘기가 왜 갑자기 이 말이 튀어나왔는지 한번 먼저 책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이 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야?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근데 정당화가 뭐예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거는 수단이 옳다. 정당화한다는 옳다. 옳음을 입증한다. 그러니까 정당한 행동이었다. 옳은 행동이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어떠해도 별 상관이 없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더 중요하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목적만 좋다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거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말하는 건데 왜 지금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거야? 이 책의 스토리. 테일이가 똥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그런 최신식 XV894 컴퓨터에 올린다고 하니까 옥타브가 굳이 뭐 차기 컴퓨터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자크가 말한. 근데 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얘기를 했냐고. 지금 지우가 말한 그 얘기에 그걸 적용해서 얘기해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민성이? 그러니까 여기 이 개똥을 얘네 목적이 약간 길거리 같은 데서 개똥 없애기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면은 그 세계 최고의 컴퓨터 이런 거를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이 목적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컴퓨터 같은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 자, 민성이가 뭐 잘 얘기했는데 아까 목적, 그러니까 개똥을 치우는 목적 또는 이 클럽이 성공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때문에 자기들이 봤을 때 무슨 그렇게 좋은 컴퓨터까지 꼭 써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든 다른 수단을 어떻게 쓰든 별 관계가 없다. 목적만 이루어지면 된다. 개똥클럽이 잘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민성이가 생일 파티를 이렇게 하는데
지우가 민성이 생일 파티를 잘해주고 싶어. 친구라서. 그래서 지우가 내가 BTS 오빠들 다 초대해가지고 민성이 생일 파티 내가 축하 잔치 해줄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야, 뭐 친구 생일 잔치 하는데 무슨 BTS까지 불러? 뭐 몇십억씩 주고 BTS까지 불러? 그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친구를 위한 우정을 위해서라면 뭐 뭐든 괜찮아. 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목적이라면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별 상관이 없나? 목적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한 건가? 아니다. 아무리 어떤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수단을 가려서 써야 된다.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 둘 다 좋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쌤이 말하는 것은 목적은 좋으나 수단이 좀 과할 때, 좀 좋지 않을 때, 이럴 때도 목적이 좋다면 인정을 하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수단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목적을 포기할 것인지, 본인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민성이부터 얘기해볼까? 민성이는 어떤 쪽이야? 저는 여기 목적인 수단을 정당화한다. 여기에서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수단이 잘못된 거나 그런 거면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약간 제가 올해 초반부터 쿠키런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거기서 어떤 시간제 쿠키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약간 좀 성격이 좀 이상해서 막 약간 달리다가 지쳤다고 그럼 쿠키 되기 전으로 돌아갈래?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약간 요거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약간 해결 방법 자체로서는 아예 나쁘진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래도 잘못된 거면은 애초에 좋은 일이라도 항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라 그게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차라리 만약에 성공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옳은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우는? 저도 민성이랑 똑같이 목적이 좋은데 뭐 수능 별로 좀 안 좋다면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물론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독립운동가들이 뭐 독립을 하기 위해 좀 치사한 방법을 썼다면은 저는 그 역사를 좀 부끄럽게 여길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별로 좋지 않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지우가 한 말에 대해 생각하면 신채호라고 혹시 알아? 신채호? 네. 그 대전 지역의 독립운동가이기도 한데 그 신채호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어음 사기 사건을 일으켜 가짜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독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결국 나중에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신채호는 이렇게 얘기를 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돈을 뺏어간 일본의 돈을 다시 빼앗아다가 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또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윤봉길 의사에게 폭탄을 줘서 폭탄을 터뜨려 사람들을 뭐 하겠다는 거야? 죽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면서도 그것도 뭐라 그래? 우리를 침략한 일본에게 그 응징하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은 정당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또는 홍길동이 탐관오리들의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나눠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탐관오리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도둑질이라는 것들을 행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쌤이 말한 경우들은 다 목적이 좋기 때문에 그 수단이라는 것들은 현행법을 어겨가면서도 그것들을 행한 어떤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지. 또 그 선화공주하고 서동 얘기 알아? 그 신라의 선화공주가 예쁘다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이 서동이 아이들에게 그 말을 나눠주면서 먹을 걸 나눠주면서 노래를 가짜 뉴스를 퍼뜨리잖아. 뭐 선화공주가 밤마다 나와가지고 뭐 소동하고 뭐 몰래 데이트한대요. 뭐 이런 노래를 퍼뜨려가지고 결국은 선화공주를 자기가 얻게 되잖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 어떤 그런 부분에 속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우나 민성이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런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수단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그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그런 성향이 좀 있어. 선생님은 사실은 수단이 아예 나쁘거나 아예 문제가 있으면 물론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목적이 우선이어서 목적이 좋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은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가도 된다는 쪽 입장이에요. 근데 선생님 주변에도 보면 민성이나 지우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수단 하나하나가 올바르지 않으면 아까 지우가 말했던 대로 나중에 이거 부끄럽다. 그 목적은 달성될지 모르지만 그 제대로 되지 않은 일이면 그거는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 더디 가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목적을 수단을 올바른 수단을 사용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신고식 문화가 나오는데 신고식 문화라는 게 혹시 뭔지 알아? 네. 민성이 설명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디에서 봤는데 약간 새 운동화 사면은 그거 한번 꾹 찍어가지고 자국 남긴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혹시 새로 신고식에 들어봤어? 신고식에 대해 들어봤어? 아니요. 지금 민성이가 말한 것도 일종의 신고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하는 차원이고 지금 이 책에서 나온 신고식 문화는 선후배 간에 그러니까 신입 회원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약간 짓궂게 부는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신고식 문화라고 해가지고 그 아까 그런 고등학교 때 무슨 뭐 클럽에 새로 신입 단원이 들어왔거나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별로 없고 대학 때 그런 게 많은데 대학 신입생이 들어오면 선생님도 대학 1학년 들어갔더니 2학년 선배들이 1학년들을 모아놓고 얼차려 막 이렇게 엎드려 뻗쳐 뭐 팔굽혀펴기 몇 번, 뭐 저기 뭐 100m 앞에 달려서 뭐 선착순 몇 명, 막 이렇게 막 얼차려를 시키고 그다음에 술 같은 거를 막 선생님은 겪어보지 못했는데 아주 심한 동아리 서클 같은 경우는 그 구두 같은 거 있지. 구두 같은 거는 신발에다가 막걸리를 따른 다음에 그거 이렇게 마시라고 그래. 그 신던 신발에다가 아니면 그런 술에다가 막 침 같은 걸 뱉고 그걸 막 마시라고 그래. 막 그런 식으로 약간 후배들 뭐 괴롭히기, 길들이기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신고식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좋다고 하는 쪽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더 끈끈해진다. 더 사이가 좋아진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선후배 간의 그런 위계 질서가 세워진다. 그리고 과거부터 내려왔던 어떤 그런 전통이다. 그 더 단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고 반대로 이제 그 신고식 문화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문화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신고식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 왜냐면 꼭 대학 신입생 그 환영회 때 이런 신고식을 하다가 죽는 학생들이 막 발생하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술도 못 마시는데 막 억지로 술 마시게 하고 막 그러는 바람에 그 사람이 술의 정신을 잃고 뭐 추락하거나 뭐 어쩌면 갑자기 뭐 몸이 안 좋아서 죽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런 잘못된 신고식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사라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그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과거처럼 이렇게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 유대관계, 우리는 한 팀이다. 이런 공동의 추억,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지고 그런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신고식 문화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런 신고식 문화에 대해서는 지우는 어떤 입장일 것 같아? 이거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건 폭력이에요. 아니 어떻게 제가 무슨 신고식을 당했다면은 선배한테도 대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교수님한테 일낼 거예요. 민성이는? 솔직히 말해서 폭력이라기보다
완전 폭력이라기보다는 그 동아리에 그 동아리 담당 교수 같은 사람한테는 해봤자일 것 같고 그냥 민원 올릴 것 같은데요, 학교에. 약간 좀 어쩌고 대나무 숲 그런 거 있다는데 거기에다가 그 동아리 그 풍습이나 그 동아리 사라질 때까지 계속 올릴 건데요. 여기서는 지금 개똥클럽이기 때문에 개똥을 한번 밝게 하자. 들어오는 신고식으로 이런 정도도 안 된다. 약간의 그런 통과의리를 주는 그거 것도 안 된다. 정도가 그러니까는 약해도 안 된다는 거야. 아니면 뭐 심한 정도 부분 이어서 지금 문제인 거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약간 약간 좀 진짜로 약간 장난스러울 정도로 그냥 약간 거의 그냥 장난 정도면 괜찮은데 여기에서는 이게 개똥 밝게 하자 이런 거는 약간 장난 같은 느낌이라더라도 이거 하면은 밟은 애들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거든요. 안 돼요. 쉽게 말하면 혼나는 건 안 돼요. 지효는? 적당한 건 해야지. 미쳤나지? 저도 이런 아이들이 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기준이 엄마예요. 신고식을 할 때 엄마가 뭐 좋아할 수 있느냐 싫어할 수 있느냐 뭐 매를 맞거나 막 그런 거기 때문에 똥을 밟는 건 안 돼요. 하여튼 신고식 문화에 대해서는 둘 다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더 강경하게는 반대뿐만 아니라 고발해서 없애야 되는 걸로 두 사람은 아주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자, 아니 그냥 너무 심한 것만. 29쪽 보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 뉴스,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들,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에는 보면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다들 문제에 민감하고 다 행동하고 참여하려 한다고 생각하냐? 역사책이라고는 안 읽으니 그렇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저녁 8시 뉴스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신문은 매일 몇 부 팔리는지 알아? 문제냐면 넌 뭐가 문제냔 말이야. 세상에는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즉 이 책에는 세상에는 뉴스나 신문도 안 보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게 현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본인들은 뉴스나 신문도 봐야 되고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지우부터 의견을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고 본인은 또 어떤지도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신문을 보고 뭐 뉴스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 잘 정치에 신경 안 써요. 그러면 일본이 막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신경을 써주고 바른 길로 이렇게 딱 만들어줘야지 뭐 잘 돌아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 다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엄마 때문에 들어요. 엄마가 그냥 라디오처럼 좀 크게 틀어놔가지고 뭐 드라이기 말릴 때는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민성이는? 그게 약간 다음 뉴스 같은 거 엄마 폰에 약간 켜져 있거나 그럴 때는 그냥 궁금해서 가끔씩 봐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약간 저희 가족 전체가 애초에 TV 같은 게 없어갖고 애초에 8시 뉴스 같은 걸 애초에 안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신문 같은 거는 가끔씩 헤드라인 정도는 봐보는데 딱히 보진 않아요. 그러면 네. 민성이가 보기에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아니면 굳이 뭐 관심 갖지 않고 살아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들어. 약간 좀 완전히 약간 가지기는 가져야 되는데 약간 일단 사회 문제에 관심은 있어야 된다 쪽으로. 뭐라 해야 되지? 자, 32쪽에 보면 이 아이가 연설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2쪽. 자크가 두 팔을 얌전히 세상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팔을 얌전히 내리고 있느냐 흔드느냐. 여러분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두 팔을 얌전히 내리고 있느냐 흔드느냐 가 비유적 표현인데 직접적으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뭘 하느냐 마느냐. 음, 세상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팔을 얌전히 내리고 있느냐 흔드느냐. 그게 무슨 뜻이야? 그냥 관심 없게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관심 가지고 참여를 하느냐. 그렇지. 그래서 두 팔을 얌전히 내리고 있느냐라는 얘기는 침묵한다는 거지. 세상 일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또는 관심 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나서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키느냐, 흔드느냐라는 것들은 뭐 촛불 집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까 여러분들이 뭐 교수님한테 잃는다던가 뭐 그 문화를 뿌리 뽑기해서 뭐 한다던가 이건 이제 두 팔을 적극적으로 흔드는 어떤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 즉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느냐의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들인데 선생님 지금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것들을 뭐 여러분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회에 참여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 팔을 얌전히 내리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두 팔을 뭐 불끈 쥐고 흔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그런 비유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34쪽부터 36쪽까지 보면 아이들이 아주 많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아이디어들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 본인에게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본인은 어떤 아이디어를 선택할 것인지 뭐 한 개도 좋고 두 개도 좋고 아이디어를 몇 가지 골라봤으면 좋겠습니다. 34에서 36쪽까지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혹시 뭔 얘기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34쪽부터 36쪽 사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권한을 준다면 어떤 아이디어를 선택할 것인지. 저는 그 개똥 금지하고 쓰인 팻말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유도 네. 이유도 이유도 말해줘. 말해. 네, 왜냐면 여기 다른 거 보면 좀 개똥 탐지 로봇은 너무 제작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그다음 뭐 이렇게 벌금을 매기는 거 누가 그걸 감시할 건지도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그냥 팻말 만드는 게 제일 단순하고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민성이는? 저는 이게 세상에 여기 뒤에 몇 쪽이 있나 여기에 약간 인구도 많고 개 키우는 사람도 확실히 많잖아요. 그래서 막 개 주인 따라가고 이런 거는 당연히 불가능할 것 같고 다른 의견들도 너무 실행 불가능한 의견인데다가 사실 이거 팻말을 다는 것도 호소력은 있겠지만 누구나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약간 사람이 지킬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그냥 여기 있는 다른 의견들보다 그냥 약간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니까 인터넷에 그냥 크게 하고 약간 좀 클럽에 약간 조회수 올라가면 아마 알고리즘에 뜰 텐데 이런 게 그래서 클럽 애들끼리 조회수만 좀 올려주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요즘 정보화 시대니까 새롭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거는 뭐야? 이 중에서? 벌금 매기는 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개똥 치우지 않으면 아마 벌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가 똥 싸면 이렇게 비닐봉지 갖고 와서 이렇게 수거해오는
그런 걸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볼 수 있고 스테이즘은 개똥 탐지 로봇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로봇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개똥 맨날 그 로봇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개똥이 있으면 개똥 청소를 전담으로 하는 그런 로봇이 얼마든지 이렇게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 개똥을 좀 이렇게 치워주면 조금 더 이렇게 개 키우는 사람들도 이렇게 개똥을 치우기 위해서 번거롭지 않고 로봇이 또 이렇게 키워지면 또 깨끗해지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48쪽에 더 나쁜 건 항상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마지막 줄에 그건 아니다. 자크가 틀렸다. 더 나쁜 건 항상 있다라고 얘기했거든. 그 더 나쁜 건 항상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 뭐, 음, 얘가 자다가 깬 다음에 막, 얘 몸 위에 막 총 싸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더 음, 나쁜 거 아닐게? 또 지우는 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치. 그 48쪽에 보면, 그러니까 강아지가 자크의 발목을 핥으며 낑낑거렸다라고 해서 자크는 토할 것 같았다 해서, 그 강아지가 자기 발을 핥는 것도 자기한테는 이렇게 진저리 쳐지는 기분 안 좋은 일이었는데, 지금 민성이 얘기했던 대로 아니면 51쪽에 보면, 자크가 석 달 동안 무한한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성냥을 쌓아서 만든 피사의 사탑에 부딪혀 버렸다. 피사의 사탑이 없어져 버렸다. 그것도 모자라서 샤를레 에두아르 루이 오기스트는 거실에 있는 페르시아 카펫 한가운데다가 똥을 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똥을 치워야 된다는 어떤 그런 문제라던가 또 아까 민성이 얘기했던 대로 그 다음에는 침대에서 자기 배 위에다가 뭐 또 똥을 쌌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나쁜 건 항상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점점 사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4쪽 밑에서 다섯째 줄에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과학 현상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야? 잠깐만요. 54쪽 밑에서 다섯째 아, 줄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과학 현상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게, 이, 그, 응. 이게, 아마 그 여기 나온 이 냇물이 이 강아지가 오줌 쌌다는 것 같은데 응.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원인이 응. 얘가 물을 많이 준 거고 그 응. 결과가 이렇게 오줌을 쌌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그렇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과학현상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물을 줄 때만 해도 이렇게 물을 먹었으면 뭐 한다는 거. 그러니까 오줌을 쌀 거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얘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혹시 지우나 민성이가 글을 쓸 때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글을 쓰면 글이 좀 더 이렇게 재치 있어진다는 거지. 그런 방법, 글 쓰는 방법들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쪽. 72쪽에 보면 두 번째 문단 자크는 다시 한번 자신이 국어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졌다. 이건 무슨 말이야? 자신이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해하는지 음, 자신을 한 번 더 의심하는 음. 거 아니에요? 민성이는 어떻게 생각해? 무슨 말이야 이게? 자크는 다시 한번 자신이 국어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졌다. 자, 이 말은 한마디로 그 위에 써 있는 법령을 자신이 뭐 할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이해할 없어. 수 이해할 수 없었다. 국어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나 국어 하는 거 맞아? 나 분명히 이거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뜻이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는 왜 이렇게 법령은 이렇게 뭐 해야 되는지, 어려운 말로 쓰여 있어야 하는지, 그걸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79쪽. 제일 마지막 문장. 한쪽이 좋아한다고 항상 상대방도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어, 이건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그 자크의 개가 자크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꼭 한쪽이 막 자크의 개가 좋아한다고 해서 자크가 그 개를 굳이 좋아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뜻. 그렇지. 걔는 자크를 좋아하지만 자크는 걔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어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나중에 지우가 남자친구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받았단 말이야. 난 너가 너무 좋아. 사랑해. 그랬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지우가 하는 말이 세상에는 꼭 한쪽이 좋아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꼭 좋아하는 건 아니란다 얘야. 라고 하면 그 얘기는 결국 뭐야? 난 너 싫어라는 어떤 그런 뜻을 난 너 싫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 하니까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그 말을 이른바 둘러서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기도 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표현 방법들도 있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표현도 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간접적인 어떤 그런 표현 방법들, 이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익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선생님 계속 요거를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82쪽. 아까 민성이하고도 잠깐 봤던 그런 부분들인데, 자, 82쪽의 밑에서 넷째 줄에 세 자리를 보는 순간 유리뜨는 앞으로 한순간도 자신을 평안할 수 없게 만드는 화살이 가슴을 뚫고 들어온 기분이었다. 요 말은 쉬운 말로 바꾸면 반했다. 반했다. 반했다, 사랑에 빠졌다라는 말을 한순간도 자신을 평안할 수 없게 만드는 화살이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기분이었다라는 식으로 이러한 문학적 표현을 사용해서 또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91쪽. 편지 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편지 중에 보면 개 주인은 그 편지의 세 번째 줄. 개 주인은 미워해도 되는데 개는 아닌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 개 주인은 이 개를 약간 미워하고 제가 미워해도 되는데 이 개는 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다. 약간 얘를 자기는 싫어하는데 이 개는 나를 좋아. 약간 지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부분은 쌤은 민성이하고 좀 해석이 다른데 개 주인은 미워해도 되는데 개는 미워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는 이 개똥 클럽에서 개똥 때문에 골치를 아파서 개도 미워하는데 이 자크가 심정이 변한 거야. 개를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개똥을 제대로 안 치우는 주인들은 미워해도 되지만 그 주인의 잘못이지 누구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개의 잘못은 아니다. 그러니 개를 뭐 할 필요는 없다?
미워할 미워할 필요는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자크가 친구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쓴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말 이해가 가? 예. 그래서 뭐 여러분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자, 110쪽에 이 책에는 개와 늑대 사이라는 라퐁텐의 우화를 한 편 읽어주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찾아보니까 이게 라퐁텐 우화가 아니라 주로 이제 그 이솝 우화라고 나오던데 혹시 개와 늑대 이 얘기 알아? 개와 늑대 사이라는 이야기?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때는 자, 저도 개와 잘 늑대 사이라는 이야기가 공화팀.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봤는데 요거야 요거. 보여? 글 보여 지우야? 선생님 공유해준 화면에. 읽을 수 있어? 못 읽어? 읽기 잠깐만 힘들어? 좀 깨져가지고. 네, 이제 됐어요. 혹시 이거 커서 어떻게 내릴 수 있나요? 네. 음. 이와 비슷한 얘기 많지. 뭐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둥. 그래서 결국은 뭘 선택할 거냐? 풍요로움을 선택할 거냐? 물질적인 부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뭘 선택할 거냐? 자유로움을 선택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개는 뭘 상징하는 거고? 평안함, 그 배부름, 먹이, 이런 걸 상징하는 거고. 늑대는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길들여진 거잖아. 원래 개가 야생 늑대나 이런 거를 그런 품종을 사람들이 가축화시킨 거잖아. 그래서 먹이를 스스로 구해야 되는 늑대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인간들에 의해서 길러지는 개의 삶을 살 것인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거든. 그럼 이런 개와 늑대 사이에 대해서 지금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은 굳이 선택을 한다면 어떤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 개는 주인이 먹이를 주는 거죠. 그렇지. 개는 주인이 먹이를 주고 주인에게 길들여져 사는 거지. 주인을 위해 사는 거지. 저는 개처럼 이렇게 좀 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 게 길들여지기보다는 주인과 같이 교감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길들여지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제가 개들이 나오는 프로를 자주 보는데 개들이 사람을 구하기 때문에 뭐 자기 주인을 구할 때는 그게 주인이 길들여서가 아니라 정말 주인을 좋아하고 뭐 사랑하기 때문에 길들여지는 거라서 저는 그런 주인과의 그런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에 저는 개처럼 살 것 같아요. 민성이는? 저는 일단은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약간 좀 약간 개 같은 애들은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근데 약간 그거를 그냥 물건처럼 생각하는 그런 주인도 제가 듣기에 적지 않게 있다. 그리고 매년 증가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싶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지우는 우리 사이트 바뀐 거 아니? 네, 지우야? 저 독서 퀴즈 풀었는데 다. 그랬어? 네. 이렇게 사이트가 바뀌어서 이제는 동아리 방에서 하지 않고 여기 도서 검색해서 바로 해도 되고, 알지? 너희들이 도서 검색을 해서 그냥 그 하고 싶은 책 아무거나
여기 있는 책 중에서 골라서 해도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다 무료됐던데 이제. 그다음에 작품 분석을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채점하는 걸 바뀌었어. 그리고 독서 퀴즈 작품 분석 다시 풀 수도 있어. 한번 풀고 나서 다시 풀 수도 있어. 다시 풀 수도 있고, 뭐 대화 논술이나 뭐 독서 감상문도 쓰려면 쓰면 되고, 그다음에 너네들이 혹시 그 읽고 좋은 책 있으면 너네들이 직접 등록할 수도 있어. 퀴즈 진짜요? 문제 같은 거, 분석 같은 거를 너희들이 직접 문제를 낼 수 있어. 그다음에 뭐 밑줄 긋기, 동시 쓰기, 지혜 나누기, Q&A 게시판 이런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너네 허락을 안 받고 너네들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했던 거를 올려놨어. 잠깐만 그것 봐봐요. 잠깐만 봐봐요. 잠깐만요. 아. 멈춰주세요. 할 말 있어요. 아니 제가요 이것 때문에 엄마한테 음. 48,000원을 줬어요. 엄마한테 무슨 말- 보지 말라고. 선생님 그럼 출연비 이거 주세요. 내려? 그럼 이거 내려? 아니요 선생님 출연비 괜찮긴 해요. 주세요. 근데 제 48,000원이 왜 그걸 엄마 48,000원 줘 엄마한테? 네가 받는 게 아니고 네가 엄마가 줬다고? 근데 선생님 엄마가 출연비 주세요. 보려고 해가지고 엄마가 보려고 해서 그거 왜 보면 안 엄마 되는데? 안 돼요. 왜? 그럼 내려? 안 돼. 지우야 내려? 내리는 건 선생님?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거 올려놔도 돼? 네, 엄마 선생님 출연비 주세요. 선생님은 자랑스러워 그럼 보이는 내가 건데. 올리셨으니까 초상권 침해로 출연권 주세요. 출연료 주세요. 그래 민선아 출연료 어떻게 해줄까? 하트를 한번 알려줄까? 사랑해 하고. 아니요. 그래 혹시 저기 있으면 말을 해 내릴 테니까.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저희 가족만 안 보면 돼요. 가족만 왜 자랑스러운 모습인데 왜?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똥클럽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음 주 책은 제명아 기본소득이 뭐야라는 책 가지고 작가의 만남 2탄을 하겠습니다. 그때 출연료 주세요. 진짜로. 제명아 기본소득이 뭐야 해서 이거 여러분들 북토크 준비해서 북토크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죠. 그래서 민성이하고 매주 하는 거예요? 그 민성이하고 화요일. 지유하고 북토크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 제명아 기본소득이 뭐야 하는 옛날 기억을 살려서 북토크 한번 해주시죠. 지유 알겠어? 매주 화요일에 기억이 하는 안 나. 거예요? 그냥 너가 인상 깊은 장면 이 매주 책에 대해서 하는 그냥 거죠? 평가하고 소개하고 뭐 그런 거지. 북토크가 뭐였죠? 매주 하는 거죠? 그 책에 대해서 너가 그냥 3분 동안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기억났어요. 그래. 다음 주에 잘 또 보겠습니다. 잘 지내고 네.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아. 안녕하세요.